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왜 안 변할까? 인간 본성의 비밀. 안녕하세요.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. 요즘은요, 손안의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. 몇 초면 얼굴을 마주보고 통화하고, 화면을 넘기면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죠. 클릭 몇 번이면 집 앞까지 필요한 물건이 도착하고, 지도 한 장 없이도 낯선 나라 골목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.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.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도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죠. 그런데요,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끝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. 무엇일까요?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. 예전엔 그랬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답장이 언제 올까 밤새 기다리며 뒤척였죠. 지금은요, 카톡 하나에 마음이 쿵 내려앉고 단톡방에 나만 빠진 걸 알았을 때 괜히 혼자 소외된 느낌에 마음이 복잡해지죠. 읽음 표시만 떠 있는 메시지에 내가 뭘 잘못했나? 왜 답이 없지?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잠을 설칩니다. 좋아요 숫자 하나에 기분이 올라갔다가 댓글 하나 없을 땐 내가 이제 관심 받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 마음은 여전히 똑같아요. 사랑받고 싶고 무시당할까봐 조심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지는 감정. 그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감정입니다. 기계는 똑똑해졌지만 사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서툽니다. 왜일까요? 왜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정보와 기능 속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, 사진 하나, 침묵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까요? 사랑도, 질투도, 외로움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감정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감정 앞에서 흔들리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길 반복하지요. 그 모든 흔들림의 근원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. 오늘은 그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달라지지 않는 것. 바로 사람의 마음.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갈 것인가.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.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. 맞아, 나도 그래. 왜 나도 모르게 이런 감정에 휘청거릴까?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. 나도 이젠 나이 들 만큼 들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에 마음 흔들리는 거 좀 유치한 거 아니야? 아니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.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꺼지고 좋아요 하나에 기분이 오르고 일십 하나에 밤새 뒤척이죠.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요. 내가 왜 이러지? 이제는 좀 초연해질 때도 됐는데. 그런데요,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인간답기 때문입니다.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. 불안은 생존을 위한 경고음이고, 질투는 내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 생긴 감정이고,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그저 혼자서는 살 수 없었던 존재가 어쩔 수 없이 품게 된 생존의 본능이었다고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수백만 년 전 광야에서 혼자 떨어진다는 건 곧 죽음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외쳤죠. 나를 버리지 마. 나를 받아줘. 나도 여기 있어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좋아요에 반응하고 댓글을 기다리고 단톡방에 끼지 못했을 때
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. 질투, 외로움, 인정 욕구, 그 모든 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진화한 감정의 흔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선택받기 위해 삽니다. 사랑받고 싶어서, 무시당하지 않으려고,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서.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고, 때로는 그 시선이 너무 무겁고 숨막히지만, 또 그것 없이는 왠지 허전한 존재가 되어버리지요.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. 나는 왜 안 바뀔까? 그게 아니라, 왜 내 안의 마음이 자꾸만 나를 건드릴까? 이게 더 정답에 가까운 물음입니다.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. 하지만 그게 단점이 아니에요. 그게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. 그리고 그 본성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를 사랑해줘 하고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부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.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해진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. 사람 마음은 참 쉽지 않죠.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복잡한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. 사실 감정은요, 시대를 초월해 늘 똑같았습니다.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, 셰익스피어 시대의 연인들도, 조선 시대의 선비와 규수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사랑했고, 질투했고, 외로움에 울었습니다. 오이디푸스 왕을 떠올려 보세요.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죄와 운명을 거스르려다 무너지는 비극. 그 모든 건 결국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죠.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끝내 그 손으로 파멸을 자초하죠. 그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겪고 있는 감정의 그림자예요. 다만 시대마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만 바뀐 거죠. 그리스의 무대 위에서 울던 비극은 지금은 유튜브 속 연애 프로그램에서 반복되고 있어요. 질투하고, 오해하고, 울고, 갑작스런 고백에 모두가 박수를 치죠. SNS 속 좋아요 하나에도 기뻐하고, 일십당한 메시지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. 결국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, 누군가의 온기, 나는 내 편이야 라는 작은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이 감정은요,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라지지 않아요.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요. 그리고 그 마음의 본질은 수천 년 전에도, 지금도,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.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좋아요 하나에 흔들리는 당신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사람입니다. 감정은 시대를 초월합니다. 그리고 그 감정을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만큼 깊고 오래된 존재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더 크게 요동친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왜일까요? 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 걸 그토록 두려워할까요?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 비교의 심리,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
사람은 왜 그렇게 남을 자꾸 평가하게 될까요? 어느 자리에서든 누군가를 보며 속으로 말합니다. 쟤는 왜 저래?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. 혹은 반대로,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?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?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비교하고 가늠하며 살아갑니다. 나는 이 집단에서 어디쯤일까? 저 사람보다 잘 나가고 있을까? 뒤처지진 않았나?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교 본능이라고 부릅니다. 예전엔 살아남기 위해 무리 안에서 내 위치를 파악해야 했고, 지금은 사회라는 큰 무리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죠. 프로이트는 이것을 우리 안의 원초적 욕망, 즉 이드이드의 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칼 융은 더 나아가 말했죠. 타인을 향한 감정은 종종 내 안의 그림자다. 즉,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, 어쩌면 내 안에 숨겨놓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때때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고 속으로 말합니다. 어차피 운이 좋았던 거야. 쟤는 뭔가 꾸미는 게 있을 거야. 그 순간 진짜 느끼는 건 질투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못 되는 나에 대한 불편함일지도 모릅니다. 니체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힘의 의지라고 했어요. 우리는 누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 타인을 뛰어넘고 싶어 하는 자기 안의 원초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문제는 그 욕망이 겉으로는 비교가 되고 내면에서는 열등감이 된다는 데 있어요. 중장년이 되면 이런 감정이 조금은 달라지죠. 젊었을 땐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죠. 대단하다,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었죠. 하지만 나이 들수록 느낄 거예요. 이젠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걸요. 누군가 나를 가르고 재고 판단하려 하면 그 자체가 피곤하고 싫어집니다.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. 내가 남을 평가하던 그 잣대가 내게도 얼마나 날카로웠었는지를요. 그래서 중년 이후의 지혜는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의 그림자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당신이 싫어했던 사람, 혹시 그 사람이 예전에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나와 닮아 있지는 않았나요? 비교는 멈추지 않아요. 하지만 그 비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되지요.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?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할까요? 그 해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. 아주 작지만 아주 깊은 연습에서 시작돼요. 그 연습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죠.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. 당신이 바깥을 향해 눈을 돌릴 때는 꿈을 꾸지만 자신의 안을 바라볼 때 비로소 깨어난다. 우리 안에는 누구나 감춰둔 감정,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, 질투, 수치심, 외로움, 그림자 같은 부분이 있지요.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지요.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마세요.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돼.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이러지?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셔도 괜찮아요. 억누르기보다 들여다보는 용기.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. 매일 단 10분이면 됩니다.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. 나는 오늘 언제 가장 흔들렸지?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? 지금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은 뭐지?
이 짧은 대화가 당신을 더 깊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. 중요한 건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고 누군가는 불안을 품고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.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.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. 질투가 올라올 때, 불안이 찾아올 때, 그 감정을 나쁘다고 몰아세우지 말고 조용히 껴안아 주세요. 말없이 들어주고, 이해하고, 잠시 앉아서 나와 대화하는 것. 그게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.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마주하는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. 그리고 그 단단함은 어느 순간 당신만의 깊이와 품격이 되어 나타날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공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그리고 오늘 밤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. 괜찮아. 나는 나로 잘 살아내고 있어. 감사합니다.